좀 젊은 사람들 중에 경제의 기본도 없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안 가르쳐 주니까 경제 공부해야 돼, 같이 가야 돼, 이런 설득을 좀 해주실 수 없을까요? 실리콘밸리를 이끄는 유대인들의 창의성과 단결력을 벤치마킹 하시죠. 유대인들한테는 중요한 특징이 사실은 두 가지가 있는데 상반된 특징인데, 유대인들은 율법의 정신대로 체다카를 하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공동체 내에서 자기보다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을 도우려고. 그런데 또 하나는 반대편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든지 스스로 자립하려고,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의미에서 자존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마음을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체다카를 해야 되겠다는 당위의 마음과 자기는 그 체다카를 받는 사람이 최소한 되지 말아야 되겠다. 체다카의 주체는 되고 싶은데 대상은 되기 싫다. 네. 그렇지. 예. 이거를 그게 같이 갖고 자존감인 있어요. 이게. 예.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우리 젊은이들도 돈을 벌고자 하면은 사실은 이 두 마음을 같이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지금 비록 공공하지만 공공한 가운데서도 내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만 원을 번다 혹은 200만 원을 번다 그러면 자기가 버는 돈의 반을 자기 생활하는 데 쓰고, 반 중에서 10%는 남을 위해 쓰고 40%는 돈을 보면 무조건 저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잣돈을 만들어요. 네네. 그 정신이 바로 어떻게 보면 체다카 정신이에요. 체다카라는 건 다른 사람을 돕는 것도 쓰이지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절대로 도움받지 않겠다는 이 자존심.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종잣돈을 만들어야 되거든. 자기가. 이게 연결되는구나.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부를 축적하는 비결. 그러니까 처음에는 돈을 보면 액수에 과다에 관계없이 반을 뚝 떼어서 40%는 저축하고 10%는 남을 도와주는 데 쓰고 50%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빚 네. 지지 마라. 이건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네. 돈이 필요하다고 빚을 내게 되면 빚을 쓰는 사람은 종이 된다고 이제 성경에 돼 있잖아요. 진짜로 급한 경우에는 돈을 빌려야 되겠지만 일상생활 하는데 자기가 너무 낭비를 한 나머지 빚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는 자기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는 빚을 청산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그 빚 중에서도 고리부터 네네.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는데, 그게 물론 너무 없어도 문제이긴 해요. 왜냐하면 빚이 있으면 이게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도 일어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적당한 빚은 좋지만 네. 너무 많은 돈을 빚져가지고 그 생활이 망가지고 하면 안 된다. 근데 이 빚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져요, 실제로. 그쵸. 도둑질도 많이 하고 또 나쁜 생각 정말 많이 듭니다. 너무 빚쟁이들이 쪼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그렇게 쪼지 않아도 일단은 빚이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부담이거든요.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나쁜 생각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빚을 빨리 청산해라. 네, 그 네.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이 아까 얘기했던 책들 중에 꼭 나오는 얘기예요. 빚지지 마라. 네. 예. 그게 체다카 정신이요? 체다카 정신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정신도 있지만 자기는 체다카의 대상이 되지 않겠다. 그러니까 네. 도움을 받는 사람이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빚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 교수님이 자꾸 말씀하시는데, 돈을 벌 생각만 하지 말고 돈을 빌릴 생각해라. 네. 투자할 생각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의 개념 때문에 그러는데요. 시간은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돈하고 바꾸는 일에 계속 매달리다 보면 진짜 중요한 일을, 인생에 정말 중요한 일을 못 하게 돼요. 인생에는 꼭 그걸 할 수 있는 시기들이 좀 있거든요. 물론 이게 정해진 건 아니지만 결정적인 시기들이 있는데, 돈 버느라고 그 결정적인 시기, 그러니까 젊음이겠죠. 그걸 못 하게 되면 정말 개인의 입장이나 하나님 보기에도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돈이 좀 되면 어떤 식으로든 건전한 투자를 통해서 그 돈을 불리고 재정적인 또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나중에 진짜 세상을 위해서 또는 개인적으로 진짜 하고 싶은 일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니, 우리 전통적인 가치관은 불로소득, 일 안 하고 돈 벌려고 이런 거 싫어, 하지마,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는데, 유대인의 돈 철학에서는 돈을 불리는 재테크를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래야 시간적 여유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토라 공부예요. 토라 공부를 하려면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달 벌어서 그달 먹으면 너무 바빠가지고 토라를 아무리 읽고 싶어도 또는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할 수가 없어요. 너무 바쁘게 시간을 다 돈하고 바꾸느라고 시간 다 써버리면 언제 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불려야죠. 일하지 않아도 돈이 생기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죠. 네. 이제, 그런 게 투자하는 거고, 뭐 이런 인세 같은 거, 책을 쓰거나 광고 모델로 나가가지고 짧게 일하고 돈을 많이 버는 네. 그런 직업들을 갖게 되면, 아니면 그런 일을 하게 되면 경제적인 자유뿐만 아니라 시간적
자유를 누리고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시간이 많다고 항상 좋은 일을 한 건 아니겠지만 유대인 입장에서는 시간을 뭘로 보냐면 돈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생명으로 봐요. 네네네. 뭐 time is money 아니, 그러는데 time is life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이 생명을 정말 귀한 데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혹시 이렇게 돈을 적극적으로 불려라 이런 게 탈무드에 어디 근거 구절이 있나요? 그러면 그 탈무드에 분산 투자라고 돼 있잖아요. 유대인들한테 그 돈을 불리는 거는 그게 왜 기본이냐면 네. 유대인들은 성인식 때 친족으로부터 많은 돈을 받아요. 그래서 성인식을 치고 나면은 보통 몇만 불 내지 몇십만 불이 생겨. 그걸 가지고 13살서부터 유대인들은 포트폴리오를 합니다. 네. 그게 곧 분산이야. 네네. 유대인들의 재테크는 항상 분산이 필수예요. 포트폴리오라는 단어 자체를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에 얼마, 채권에 얼마, 부동산에 얼마, 그 저축에 얼마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하는데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돈을 번다는 개념을. 근데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하면서부터 성인 때 생긴 돈을 포트폴리오를 하고 나서 대학 졸업 때쯤 되면은 그 돈이 많이 부풀어지는데 그래서 그들은 돈이란 부풀리는 거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번다는 개념이 아니고. 근데 돈을 불릴 적에는 포트폴리오가 기본이고 또 공부가 필수야. 네네.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벌려면 경제의 흐름을 알아야 돼. 내가 지금 비중을 채권에 더 많이 해야 될지 이게 경기가 막 살아나가니까 위험자산인 주식 쪽으로 비중을 옮겨야 될지 이거를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자기 돈을 불리기 위해서 스스로 공부해. 사실은 돈을 버는 비결이나 돈을 불리는 비결은 공부에 있어요. 네, 그래서 세상 경제가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그러려면은 많이 듣고 책도 많이 보고 자기의 확신이나 예측이 틀릴 수도 있음을 인지하고 어떻게 상황에 대응하고 변화해야 되는지를 함께 보여야 돼. 사실은 이 철학으로 돈을 많이 번 사람이 교지소로스예요. 그 사람은 재기성 이론으로 정말 몇백억 달러를 벌었는데 자선으로 쓴 금액만 360억 달러예요. 네네. 그런데 재기성이라는 게 뭐냐면 인간은 오류성을 갖고 있다. 우리가 믿는 확신이나 이게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 집단이 전제주의나 독재주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자기의 가치를 확신시키고 모든 민중들한테 절대 진리인 거를 얘기하는데 그런 사회는 틀림없이 망한다는 거예요. 즉 개인이건 사회건 내가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걸 인정했을 적에 열린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걸 투자해서 받아들였어. 내가 정말 공부도 많이 하고 하지만 내가 틀릴 수 있다. 그러면 틀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대응해야지? 그거는 상호작용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투자를 했어. 내가 확신을 갖고 투자를 했는데 내 생각대로 가지 않아. 그거는 상황을 보고 상호작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류성 플러스 상호작용이 바로 재기성 이론이에요. 이거를 투자에 활용해서 돈을 버는 거거든. 즉 그는 누구보다도 그 경제의 흐름이나 이런 데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 나름대로 그 투자를 철학적인 개념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돈을 벌거나 불리는 비결은 사실은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할 때 열린 마음으로 내가 공부를 해서 더 많이 알게 됐다고 내 예측이나 전망이 맞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덤벼들면은 언젠가는 깨져요. 그래서 분산을 그 사람들이 강조하는 것도 아무리 천재라 하더라도 몰빵은 끝내는 파산한다라고 가르쳐요. 유대인들은 그걸 꼭 가르쳐요. 절대 큰 수익이 보더라도 몰빵하지 마. 이걸 어렸을 때도 가르치기 때문에 그들은 버는 것보다 리스크 관리를 먼저 해. 그러니까 청년들이 나중에 돈을 벌게 됐더라도 사실은 버는 비결보다는 리스크 관리하는 걸 먼저 배워야 돼. 리스크 관리는 사실은 분산 투자. 맞습니다.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이 비즈니스 할 때 비즈니스든 투자든 성급하게 큰 돈을 벌려고 하면 반드시 넘어진다고 가르쳐요. 이런 게 탈무드의 근거 구절이 있나요? 네,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low risk, low return 이걸 기본으로 합니다. 처음에 비즈니스 시작할 때 절대 큰 돈 벌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주 적은, 그러니까 박리담회라도 하여튼 처음에는 경험을 쌓아야 되고 뭐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이익 생기면 그것도 분량이 많아지면 큰 돈 벌 수 있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큰 돈을 벌려고 하지 않고 조그만 이익이라도 나면 계속 꾸준히 해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경험이 쌓이고 그쪽 세계를 좀 알고 그러면 조금씩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제품을 들여두거나 해가지고 조금 늘려가는 거지 처음부터 큰 돈을 벌려고 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아까 버는다는 입장에서 투자 측면에서는 탈무드 바바 메찌아에 보면 42A 폴리에 보면 이 세 가지 투자 원칙을 이야기해요. 하나는 반드시 땅에 투자해라. 어허. 두 번째는 비즈니스에 투자해라. 세 번째는 현금으로 갖고 있어라. 이건데요. 이거는 세 가지 투자가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땅값은 떨어지진 않아요. 이 비즈니스에 투자하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벤처 투자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매우 높은 위험도에 많은 수익이 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현금으로 갖고 있어라. 3분의 1 정도는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 새로운 어떤 기회를 포착할 때 현금이 바로바로 투자해가지고 이제 좋은 기회를 살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3분의 1씩 나눠서 투자를 하면 서로 위험을 분산해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탈무드는 조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서에 보면 구약 성경 이사야. 거기는 사실은 부동산은 투자. 이사야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 그거는 사람의 생존에 관한 문제인데 어허. 헤지펀드를 대부분 유대인들이 해. 헤지펀드가 굉장히 위험한 레버리지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지만 헤지펀드 투자도 기본적인 리스크 있는 거는 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그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건 사실은 차액거래야. 차액거래란 뭐냐면 예를 들어서 현물과 선물이 가격 차이가 났을 때 이거는 만기되면은 어차피 두 가격은 일치를 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선물보다 현물이 사면은 현물을 사고 선물을 파는 거야. 또 이게 바뀌면은 선물을 사고 현물을 파는 건데 이런 차액거래를 통해서 하는 게 이게 가장 안전한 거래요. 그러니까 차익거래는 이렇게 시차를 활용한 것도 있지만 지역을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똑같은 물건인데 저쪽 지방이 이쪽 지방보다 싸면은 저쪽의 물건을 사고 이쪽에서 그 물건을 파는 이게 차익거래인데 기본적으로 헤지펀드의 거래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들이 위험한 거에는 가능하면 투자를 안 해요. 그러니까 투자하는 원칙이 경제의 큰 흐름, 대세를 쫓아가거나 어떤 정부의 정책을 쫓아가거나 즉 안전한 거래를 해. 경제의 흐름에 맞서거나 정부의 정책에 맞서는 거래 같은 걸 이런 식으로 안전한 걸 어떻게 조금씩 벌어가는지는 사실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는 공부라는 건 하나님한테 다가가는 필수이기도 하지만 세상의 원리를 알아가는 이 세상의 원리나 섭리들이 하나님이 다 만들었다고 보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공부가 곧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공부야. 그러니까 순리와 대세의 흐름을 공부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돈 버는 비결이나 돈을 불리는 비결도 공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실제로 그 호텔스닷컴 사장 밥 다이너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사람은 12년 동안 탈무드를 어렸을 때 배웠다고 합니다. 그분이 첫 번째로 성공의 비결 제일 먼저 꼽는 게 자기는 경영학이나 이런 거 배운 적이 없대요. 뭐 경제학도 배운 적이 없는데 그 탈무드를 공부하면서 그런 원리들을 알게 됐대요. 그러니까 탈무드 자체가 비즈니스 잘하는 법을 가르쳐준 게 아니라 이제 첫 번째 원칙이 숙제를 하라. 네 숙제를 하라는데 그 숙제가 뭐냐면 비즈니스를 하려면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분석하고 시장 전망 보고 시장에 어떻게 돌아갈지를 흐름을 보고 뭐 이런 그다음에 세금 또는 정책 이런 것들을 면밀히 관찰하고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하부타 토론을 할 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상대방하고 토론하기 전에 그 토론 주제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상대방하고 토론해가지고 설득시키고 뭐 그런 일을 익숙하게 했기 때문에 비즈니스 하는데도 딱 그런 원칙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장 전망 다 알고 어디에 투자할지 어디에 틈이 있는지 이런 걸 다 알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런 공부가 충분히 되고 그 다음에 탈무드에 나오는 일단 원칙들을 이제 적용해야지 그런 배경 없이 하면 어렵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기가 이제 투자하거나 또는 사업을 벌일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된다. 그래야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또 하나는 유대인들은 공부를 하거나 돈을 벌 적에 혼자 하지 않아. 네. 항상 같이 하는 거예요. 네네. 항상 같이 한다는 얘기는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판단에 더해서 친구나 동업자의 지식과 판단이 서로 대화와 질문과 토론을 통해서 검증받고 그 과정에서 더 좋은 방법을 찾고 그러니까 이게 둘이 하는 것보다 3시, 4시에 했을 적에 점점 돈 벌 확률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재테크를 하거나 돈을 불리거나 혹은 돈을 벌 적에도 혼자 하지 않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충분히 토론을 하면서 같이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서로 도와줄 수 있고 서로 이렇게 검증이 돼요. 오늘 저한테 굉장히 혁명적인 가르침은 저를 비롯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는 거, 돈 버는 거 이게 대립되는 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한국에서 자란 사람들은. 근데 이 유대인들의 문화, 공부하는 문화 안에 경제 공부하는 것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 탈무드 안에 그 삶의 지혜의 한 부분으로서 돈을 버는 게 들어가 있고 이게 하나로 묶여 있다. 이게 저한테는 혁명적이고 사람들한테 굉장히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박사 논문 쓸 때는 돈 없이 가난하게 손가락 빨면서 공부해서 논문 써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논문 쓰는 과정 자체를 뭔가 유튜브도 찍고 이걸 발전시키고 이렇게 네네. 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예. 당연히. 예. 네. 그 과정을 공개하는 사람 별로 없을걸요. 그러니까요. 새로운 컨텐츠가 되겠는데 네. 하나하나 뭐 자료를 연구하고 보고 요약하고 발표하고 뭐 이런 것들을 나중에 또 논문만 내는 게 아니라 그 과정도 그쵸. 뭐 이렇게 컨텐츠로 뭐 책으로 낸다든지 그런 것도 굉장히 신선할 것 같아요. 네. 잘해보십시오. 네. 바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지지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메리노척이 그렇게 해서 논문 거 아니야. 어이? 그 사람이 네. 와인샵을 하면서 유튜버를 통해서 자기의 그 와인샵을 성공시켰거든. 그러니까 그때 자기가 그 이룩한 하우 그걸 가지고 그대로 컨설팅 회사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정말 큰 돈 번 거는 자기가 SNS, 유튜버나 이 블로거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를 컨설팅하는 걸로서 돈을 벌었는데 그 자체로 버는 게 아니라 자기의 컨설팅 회사를 상장시켰어. 네. 그때 큰 돈을 벌어. 네. 즉 지금 이수석이 말씀하신 그거하고 일맥상통하는. 네. 계속 이런 걸 들으니까 생각이 막 변하는 것 같아요. 예. 네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항상 경제를 공부하고 충분히 돈을 벌고 이게 인생의 비전을 잘 이루어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정말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댓글과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 표현해 주시면 다음 편에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인류의 고전 탈무드를 통해 성장합시다. 탈무드 살롱.